내가 떡밥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떡밥이 아니었다.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감독의 페르소나잖아. 이 시즌2 시작하자마자 야 페르소나 뭐라 그래. 나 이 게임 끝내놨다고 하잖아. 감독님은 이 게임을 끝내고 싶었던 거야. 본지 며칠 안 된 사람이랑 내가 몇십 년 키워온 아들이랑 이 둘 중에서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냐. 나만 살려서 그러잖아. 응. 진짜 죽고자 싶었으면 확 깨물고 죽을 수도 있어. 아이 우리 선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형사가 범죄자보다 촉이 안 좋으셔서 지금. 노을이도 사실은 안에서 뭔가 혁명을 하면서 뭔가 더 그니까 같이 으쌰으쌰 할 수도 있었어. 노을이가 왜 북에서 떠났냐, 윗놈 쏴서 그렇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약간 기대를 하게 되잖아. 맞아. 드디어 이 K 콘텐츠의 신화 오징어 게임의 시즌 3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2 때부터 반응은 조금 안 좋았지. 아쉬웠지. 그치. 사실은 이게 시즌 1을 목표로 기획을 했을 거 아니야. 일단은 긴 시리즈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그치.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더 만들려고 더 했겠지.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깔아놓긴 깔아놨는데 그게 2에서 잘 회수가 안 된 느낌이었고 근데 2, 3를 원래 같이 찍은 거였잖아. 그치. 제작진들 피셜은 3에서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맞아. 요런 얘기를 했었어.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의 이야기잖아. 그치. 그냥 중간에 끄는 거잖아. 응. 사실은 파트 1, 파트 2 느낌이 더 강한 건데. 맞아. 사실은 시즌 2의 파트 2야 이게.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시즌 2가 물론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떡밥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시즌 3에서는 다 이제 잘 뭐 해소가 되면서 뭔가 통쾌하거나 뭐 어쨌든 뭔가 빅 재미를 줄 거라고 뭔가 우리는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했어. 그리고 뭐 재밌게 보신 분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감독의 페르소나잖아. 이 시즌2 시작하자마자 야 페르소나 뭐라 그래. 나 이 게임 끝내놨다고 하잖아. 멈추라는 거야. 감독님은 이 게임을 끝내고 싶었던 거야. 원래 안 하고 싶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을 끝내는 이야기야. 맞아. 어쨌든 오징어 게임 흥행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작품 중에서 가장 흥행했고 이야기를 다 웬만큼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또 그치.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시즌 1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의 주인공 성기훈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의문의 명함을 나눠주고 다니는 딱지맨이 나타나가지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에 참가를 하라 그래. 우승 상금이 456억이다. 성기훈이 고민을 하다가 참가를 하지. 그래서 우승을 해 결국은. 근데 시즌 1의 마지막에 가서 이 배후에 있는 주최 측이 어떤 사람인지가 슬쩍 나와. 그게 바로 오일남이지. 그치. 오일남. 이전 프론트맨이었던 오일남. 이러다 다 죽어. 막 그거 했던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이 게임의 주최 측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오일남님이 돈이 많은데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맞아. 그래서 이제 힘드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뭐 자기 딴에는 가장 공정한 게임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그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돈을 주겠다. 그치. 상금 주겠다 해서 했고 그래서 성기훈이 우승을 했어. 성기훈은 근데 돈을 받았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잖아. 그거에 대한 굉장한 미안함 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치.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대신 이 게임의 배우를 찾는 게 이제 시즌 2야. 내가 이 놈들 찾아가지고 뭔가 지금 쳐버리겠다. 성기훈이 그래서 편을 먹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프론트맨의 동생 황준호 형사라는 형사가 있어. 그리고 원래 돈 받으러 돌아다녔던 최우석까지 셋이서 이렇게 팀을 먹어가지고 성기훈이 게임에 들어가게 되고 성기훈을 쫓아서 최우석과 황준호가 배를 타고 이 오징어 게임이 열리는 섬을 추적을 하지. 찾는데 좀 걸려 지금. 시즌 2 내내 그래서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못 찾고 안에서는 그냥 게임이 그대로 진행이 돼. 맞아.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게임을 멈출 수가 있어. 그 시즌 2부터 또 크게 도입이 된 시스템이지. 근데 그래서 이 성기훈이 게임을 해봤잖아. 야 게임 해봤어요 막 소리치는 거야.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다. 멈추자 하지만 설득이 안 돼. 왜냐면 자꾸 상금이 올라가니까 욕심이 생기잖아. 맞아. 다들 여기 빚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나 좀만 더 벌면 빚 갚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게임이 계속 되니까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혁명을 꿈꾸게 돼. 이 게임을 만든 놈들, 그 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맞아. 여기서 저 총 뺏어가지고 하면 다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치. 병사들이 총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거 뺏어가지고 프런트맨이 자리하고 있는 윗놈을 치자. 그래가지고 혁명을 꽤 하는데 그게 저지 당하면서 시즌2가 끝이 났었어. 그치. 그래서 시즌1의 성기훈은 약간 좀 해맑았었거든. 맞아. 빚은 많지만 해맑았어. 맞아. 철없고. 근데 점점 이렇게 게임의 끝으로 가서 흑화했지. 좀 어두워졌어. 화가 났고. 화가 났지. 그래서 시즌2의 성기훈도 거기에서 이어서 화가 난 상태였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혁명까지 이어지고 시즌 3의 성기훈은 지금 혁명이 실패했잖아. 시즌 3 내내 성기훈은 우울하고 무기력해. 맞아. 하는 행동이 많이 어. 없어. 계속 그냥 우울 상태가 된 거지. 맞아. 약간 출근하는 그거 같은데 지하철 타고. 이게 끄는 게 결국 약간의 패착인 게 뭐냐면 보통의 이 시나리오 작법상으로 봤을 때는 주인공이 동기가 있잖아. 처음에는 그 목적을 하려고 해. 그러다 뭔가 실패를 해. 그럼 좌절에 빠졌다가 다시 재각성하면서 하는 게 보통의 영웅 플롯이야. 그치. 근데 이게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좌절부터 시작해버려. 맞아. 그러니까 시즌 2는 좌절로 끝이 났고 시즌 3는 좌절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시즌 1 여기 안에서 뭔가 이 고저가 있고 그리고 시즌 2도 이렇게 하고 시즌 3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즌 1하고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돼버린 거지. 새로운 시즌 시작했는데 주인공 시작하자부터 우울하고 메가리가 없으니까.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 투표도 안 해. 게임은 또 해. 근데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왜 나만 살렸어 그러잖아. 진짜 죽고자 싶었으면 혀 깨물고 죽을 수도 있어. 맞아. 내 말이. 그때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성기훈의 좌절에 내가 100%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면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살아있고 게임에 참여도 하지. 근데 뭔가 그래서 다시 혁명을 하려고 하냐? 그것도 아니지. 얘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은 대호를 잡아 족치겠다는 그것뿐이야. 근데 나는 이것도 사실 1, 2의 성기훈은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동정심과 정의감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던 사람이었어. 그치. 양심 같은 게 있는 사람이야. 맞아.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내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완전 그 꼰질렀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네를 죽이는데 동참을 했어. 이런 거면은 이해를 하겠어. 죽이고 싶은 게. 근데 사실은 대호는 그냥 겁쟁이인 거거든. 맞아. 그래서 1, 2의 성기훈이었다면 그냥 겁쟁이를 죽이려고 했을까? 굳이 또 이걸 이해를 해보려고 하자면 일단 성기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보통의 주인공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못났어. 너무 못났어. 못난 사람이야. 그리고 시즌 1 때도 보면 사실 어부지리를 우승한 사람이야. 그치. 자기가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 자체가 사실 그렇게 성공적인 삶도 아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 판에 게임을 해본 경험자이고 게임을 원래 없애라고 했다 보니까 처음으로 주도를 한 거야. 내가 처음으로 사람들 이끌고 간 거야. 근데 그게 처참하게 무너진 거야. 좌절이 되고 내 친구까지 죽고 막 너무 많은 희생을 당하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루저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죄책감이 너무 크게 눌러버리니까 이 책임 전가를 해야 돼. 대호한테? 너 때문이야. 이 죄책감을 내가 버틸지 못하니까 결국 책임 전가할 필요하고 쟤 때문이야가 돼버린 거야. 실제로 뭐 대호를 죽이고 나서 자기도 인정을 하지. 나 때문이야.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지. 나 때문인데.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즌 3 초반에서는 현주가 주인공 느낌이다. 현주가 여기를 끌고 가. 다 막 지켜주고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그치. 그래서 준이랑 금자를 지켜주잖아. 그 안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현주가 지켜주지. 근데 거기서 현주를 또 죽이지. 이게 또 보면서 헷갈렸던 게 1에서는 더 눈에 띄게 그랬고 2까지도 이게 공정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리즈였단 말이야. 공정함이라는 것의 함정. 모두에게 똑같은 환경을 주어졌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공정한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리즈였어. 맞아. 근데 이게 3에 와서는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게 돼버렸어. 1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2에서 그래 갈아엎자 하고서 투지로 이어졌는데 근데 3에서는 좌절과 자살이 남았어.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는 그래도 깔려 있긴 해. 이게 또 왜 공정하지 않냐면 중간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VIP 룰을 바꾸는 거야. 갑자기 애기를 참가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룰이 바뀌잖아. 얼탱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스템 자체가 허접이야. 허접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공정함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은 시스템 자체가 공고하게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그 룰을 지키면서 하겠다는 거잖아. 공정하다는 거는. 근데 이 룰 자체가 허접이고 지들 바꾸고 싶을 때 바꾸는 거라면 이 룰을 따르는 것 자체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즌 1에서는 약간 은근하게 그거를 비판했다면 어떤 면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야. 이 기득권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 시스템이 바뀔 수 있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건 절대 공정한 게 아니야. 2, 3에서 나는 또 약간 좀 아쉽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2, 3에 와서 더 많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함정이야. 맞아. 다수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곧 민주적인 것인가 그게 옳은 절차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니까 대사로 때우는 씬이 너무 많아졌어. 시즌 1에서 사람들이 이 시리즈를 재밌게 봤던 요소 중에 하나는 참신한 세트장과 뭔가 묘한 음악이 깔리고 여기에서 되게 비열한 게임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에서 오는 특이한 미감 뭔가 이런 거를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싶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시즌 2부터는 한번 봤던 거라서 사람들 눈에 이 신선도가 떨어지거든. 맞아. 근데 비슷한 컨셉으로 가는데 다수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올스도 아니요 뭔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 아 늘어진다 이런 느낌을 나는 조금 받았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블랙 코미디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대사를 많이 넣음으로써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약간씩 보면 피식피식하게 되는 거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데 계속 이게 민주적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맞아. 블랙 코미디적인 느낌이 있어. 그런 거를 약간 의도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쨌든 우리가 이미 시즌 1에서 봤잖아. 참신한 자체는. 그럼 결국에 바꾸려면 게임을 바꾸는 거잖아. 그치. 아 근데 이거 어려워.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 너무 어려워. 아 그치 어렵지. 근데 난 그래서 이게 보면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게 예를 들면 도파민 같은 걸 기대할 거 아니야. 자극적이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숨바꼭질 게임 같은 거 봤을 때는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시즌 1과 같은 느낌으로 갔으면 술래를 그냥 찾는 거에서 끝났을 것 같아. 그럼 병정들이 알아서 죽였을 것 같아. 원래 시즌 1의 그런 정신 같은 걸 봤을 때는 굳이 사람들이 직접 죽이는 걸 시키지 않고 찾았다 하면 병정이 알아서 죽여줄 거. 왜냐면 사실 이게 내 손으로 죽이진 않지만 찾는 것 자체가 얘를 죽이는 걸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면은 찾으면 결국 죽이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병정이라는 단계가 개입을 하면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게 되면서 거기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주고 스스로를 기만을 하게 되고 뭔가 여기에서 오는 그 섬세한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에 오니까 직접 죽여라. 보기에는 더 액션적인 게 있지. 그치. 근데 이게 원래 오징어 게임 1에서 보던 느낌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또 근데 그 차이도 있어. 시즌 1에서는 참가자들이 조금 더 착했어. 그래서 1에서는 뭐 성기훈뿐만 아니라 이유미 배우가 연기했던 그 새벽이랑 같이 있었던 친구 그 캐릭터도 결국 자살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오일남 아저씨도 죽을 때 나한테 묘한 죄책감을 남겨주고 죽어. 마음이 불편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2, 3는 다 서로가 서로의 적이고 뭐만 하면 정치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흐르게 되냐면 성기훈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 이래도 착할 거야? 이래도 착할 거야? 너? 왜냐면 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는 장면적으로 필요한 거고 실제 게임은 사실은 성기훈과 결국엔 프론트맨의 게임이거든? 누가 맞는지 얘기야. 맞아. 네 자기의 의지를 관철해내는. 내 생각이 맞다로 서로 싸우는 얘기야. 그치. 아직도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게 큰 주제인 거지. 큰 주제인데 그게 대사로 그냥 몇 번 나왔을 뿐이지 이 대결 느낌이 안 났어. 이거를 어느 정도 세팅만 해놓고 결국 이걸 보여주지 못했어.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 금자가 아들인 용식이를 죽여. 맞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게 일주일도 6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주일도 게임이잖아. 일주일도 안 그러니까 본지 며칠 안 된 사람이랑 내가 몇십 년 키워온 아들이랑 이 둘 중에서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냐. 사람들이 요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근데 나는 사실 그 선택은 보면서 납득이 되긴 했었어. 왜냐면은 거기는 사실 지옥이잖아. 오징어 게임 안은 완전 지옥인데 용식이 자체는 그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미션이 나왔을 때 손 바들바들 떨면서 다닌다고. 아무도 못 죽이고. 얘만 팔이 깨끗해. 그런 사람인데 용식이는 원래. 근데 하도 궁지에 몰리니까 원래는 그럴 애가 아닌데 방금 애를 낳은 준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고 싶지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살인 게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쨌든 칼을 바꿨잖아. 내가 죽일게 했잖아. 그러니까 살인자로 안 만들고 싶다까지는 아닌데 저쪽에 정치질하는 못난 아저씨 중에 한 명 죽이면은 그렇게까지 엄마 마음이 동하지 않았을 텐데 죄가 없어 보이는 애를 죽이니까 내 눈앞에서 죽이는 걸 못 보겠는 거지. 내 생각에 일단은 금자가 용식이를 막 진짜 깊이 찌른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던 것 같아. 일단 막아야겠다. 방금 애 낳은 어린아이를 애가 애를 낳았어. 그래 애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죽이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우발적으로 막기 위해서 찌른 거라는 느낌이 일단 있었고 왜냐면 그걸로 바로 죽지 않았어 용식이는. 맞아. 총 맞고 죽었어. 그다음에 이것도 물론 내 그냥 뇌피셜 같은 거긴 한데 용식이가 말했잖아. 엄마 아빠한테 맨날 맞고 살았잖아. 막 그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 준이가 방금 애를 낳았고 애를 품고 있잖아. 지금 용식이가 죽이러 가는 그 모습이 자기 젊었을 때가 떠올랐을 수도 있어. 용식이가 용식이 아빠처럼 보이고 준이가 어릴 때 나 같은 느낌이 들을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그런 약간 생각에 모든 게 무의식적으로 엮이고 지금 긴박하잖아.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냥 찌른 거야. 그리고 순간 자기 놀랬을 수 있어.
내 아들인데 거기서 시간을 끝나버리고 병장들이 와서 쏜 거지. 그리고 왜 일주일밖에 안 된 애를 왜 지키냐. 일단은 방금 애를 낳았잖아. 그치. 여기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기잖아. 연대감 같은 게 생겼어. 시즌2 내용인데 아들은 사실 급할 때 엄마를 한번 내친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는 절대 아니지만 이렇게 모두가 약자인 자기를 내치는 와중에 이 사람들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살아남고 있었단 말이야. 맞아. 거기에서 만들어진 끈끈한 연대감 뭔가 그런 게 있었고 맞아. 게다가 방금 내가 얘 애를 받아줬어. 맞아. 그것도 있고 지금 이게 일주일도 안 됐지만 수많은 역경을 같이 넘었잖아. 그래. 압축적으로. 그냥 일주일이 아니잖아. 맞아.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소 가봐. 제일 끈끈해 그때가.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 사실. 그때 진짜 막 평생 갈 것 같아. 너무 끈끈해. 자대 배치 받고 막 실무 있을 때보다 이때가 더 끈끈해. 이제 막 군대 가서 낯선 곳에 와가지고 그치,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그치. 얘네랑 같이 생사고를 넘나들고 있어. 막 같이 행군도 하고 막 끌어주고. 그래서 막 진짜 평생 갈 줄 알았어. 그래서 아무 지금 연락하는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치. 그렇단 말이야. 전우야 지금. 어. 지금 수많은 스테이지를 같이 넘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금자는 자기 눈앞에서 자식 잃었잖아. 그거에 이제 더 이상 살 의지를 잃은 거지. 그래서 금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직전에 성기훈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 저 준이 지금 애도 낳았고 잘 챙겨줘라. 그렇게 하고서 죽지. 그러고 나서 이제 성기훈이 다시 이제 약간 살짝 각성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무기력 상태에서 내가 저 애라도 살려야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좀 아쉬워하는 지점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얘가 처음에 보면 게임을 멈추고 왔는데 어느 순간 애만 지키고 있으니까. 그니까 너무 야망이 확 줄었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영웅적인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한번 너무 큰 실패를 하다 보니까 더 큰 용기를 낼 생각은 없고 그냥 저 애라도 지켜야겠다가 살짝 된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좀 보면서 속이 터져. 성기훈 너무 속이 터지는 게 그렇지. 줄넘기 게임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서 자꾸 준이 보고 괜찮아 기다려 괜찮아 내가 데리러 갈 거니까. 아니 난 일단 그거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빨리 넘어왔고 네가 진짜로 준이를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어떻게 데리고 갔을 거야? 뭐 업고 갔을 거야? 그러니까 업고 점프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했는지 애초에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해 안 되지. 근데 성기훈 사람은 원래 그런 캐릭터야. 그렇긴 했어. 원래도 그러긴 했어. 지금까지 혁명도 그렇고 사무가 말했잖아. 똥인지 된장이 찍어 먹어야 아는 사람이야. 맞아, 이 사람은 해봐야 알아. 내가 막상 업어보면 안 된다는 그때 알아. 캐릭터 일관성을 자꾸 유지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일관성도 없어. 난 솔직히 이 시즌 1의 성기훈과 2의 성기훈과 3의 성기훈은 다 다른 사람이야. 피 같은 사람이야. 피? 즉흥적인 사람이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딴 사람들 건너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준이를 못 구했어. 그래서 준이는 죽었어. 그러고 나서 막 어찌저찌 해서 마지막 매치까지 갔다. 어찌됐든 우리의 주인공이잖아 성기훈. 여기에서 뭔가 마지막에 큰 선택을 해줄 줄 알았어. 결국은 성기훈이랑 애기 둘만 남았어. 그래서 난 거기에서 이제 시작인가? 그랬더니 그냥 VIP들이 있는데 막 엄청 열심히 노려보다가 자살했어. 맞아. 차라리 어차피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 이거 무슨 타노스 저거 먹는 거 아니야? 이클립스인데. 이 이야기가 지금 포텐이 분명히 있었어 나는. 현주도 특전사 출신이고 사실 바깥에서 지금 준호도 원래 빨리 올 수도 있었어. 준호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 선장이랑 계속 찾았잖아. 선장에 대한 무한시가 너무 컸어. 우석이가 얘기해주잖아. 내가 촉이 좋은데 저 사람 쎄하다 이러는데 아이 우리 선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이분이 또 형사잖아. 그러니까 형사가 범죄자보다 촉이 안 좋으셔서 지금. 그러니까 노을이도 사실은 안에서 뭔가 혁명을 하면서 뭔가 더 그러니까 같이 으쌰으쌰 할 수도 있었어. 솔직히 2까지의 전개만 봤을 때 나는 당연히 노을이가 이 혁명에 합류하게 될 줄 알았어. 맞아. 나도 사실은 246번이 병정 입었잖아. 내부자인데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있잖아. 사람이 생긴 건데. 그러면 성균 입장에서는 저 병정이 못 믿잖아. 근데 갑자기 경찰 까. 저예요. 저거. 같은 편이에요. 할 수 있잖아. 그니까. 안팎으로 다시 할 수 있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런 역할 할 줄 알았어. 그니까. 경석이가 노을이의 무죄를 입증해주는 사람.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리고 그 대사가 있어. 노을이가 왜 북에서 떠났냐. 민놈 쏴서 그렇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약간 기대를 하게 되잖아. 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쉬운 캐릭터 투성이야. 민수 왜 저렇게 그냥 멍청한 마약 중독자가 돼버려가지고. 민수도 뭘 할 줄 알았어. 걔도 뭐 할 줄 알았어 진짜. 민수는 뭐 멋있는 역할이 아니더라도 완전 그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서 큰일 저지를 줄 알았어. 근데 냄수 걔네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어이없게 죽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무당도 뭔가 더 이게 활용이 될 줄 알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당이랑 100번이랑 결탁을 해 막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 했는데 딱히 그것도 아니고 뿔뿔이 해서
해서 뭐 각자 뭐 하다가 끝났어. 다 뿔뿔이었어 진짜. 이게 뭔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부대장 같은 캐릭터도 지금 박기순 배우님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 내 말이 근데 그냥 뭐 더 할 줄 알았어. 더 할 줄 알았는데 장기 걱정 좀 하다가 쉽게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모두가 너무 쉽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뭔가 꼭 이거를 뭐 어떻게 했어야 재밌었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2에서 고조시켜놨던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된 느낌. 맞아. 또 이게 교차 편집을 사용을 했잖아. 그치. 2, 3 내내. 그거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교차되면서 서로한테 영향을 주겠다는 거잖아. 그치. 원래는 이 교차되는 게 점점점 하나의 점으로 모이면서 이걸 뒤집어 엎게 된다 일 줄 알았는데 맞아. 근데 생각보다 영향을 되게 안 주지 않았어? 영향을 전혀 안 줘. 다 별개로 움직이고 있어. 그니까. 얘기해서 아쉬움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는 진짜 더 재밌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충분히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 맞아. 거리가 뭐가 많아. 거리가 많았어. 우리가 막 추측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니까. 추측하고. 떡밥을 막 던져주셔가지고 우리가 막 이런 건가 이런 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떡밥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떡밥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뢰밭들이 엄청 많고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봤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맞아. 지뢰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냥 내가 바보였고 여기는 그냥 안전한 땅이었어. 안전했어 그냥. 다 불발탄이 돼버렸어. 그니까. 다 쉽게 지뢰를 다 제거해 주셨어. 시리즈 마지막에 특별 출연이 있지. 정말 특별한 특별 출연. 예. 케이트 블란쳇이. 맞아. 나 잘못 본 줄 알았어.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미국판을 만든다. 아 그래. 그래서 뭐 지금 데이비 핀처가 감독을 한다. 라는 소리도 있더라고. 이 게임을 끝내고 싶었지만 살렸구나. 아직도 어딘가에서 딱지를 치고 있고 게임이 이어진다.